네, 안녕하세요. 오브제TV 구독자 여러분,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썹 하거상술, 눈썹 거상술이라고도 좀 표현하고 이게 좀 혼동은 되시겠는데, 영어로는 서브 브로우 인시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눈썹 아래쪽으로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주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그런 영어 표현에 맞게 표현을 한다면 눈썹 하 거상술이 맞는데, 그냥 환자분들은 눈썹 거상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썹 하 거상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분들은 좀 결과가 좀 미흡할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수술의 주 목적은 일단 눈썹과 눈 사이, 거기에 있는 이제 윗 눈꺼풀 부분이죠. 윗 눈꺼풀에 늘어진 조직을 잘라내면서 처져 있는 조직을 올려서 눈을 덮고 있는 피부를 없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비슷한 수술이 있어요. 쌍꺼풀 수술이죠. 중년 이후에 시행하는 쌍꺼풀 수술,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쌍꺼풀 선에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주면서 쌍꺼풀을 다시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데서 어떤 사람은 여기 쌍꺼풀 선을 자르고 어떤 사람은 눈썹 아래에서 피부를 자를까, 이제 이것이 우리 눈썹하 거상술을 설명하는데 핵심일 것 같아요. 쌍꺼풀을 수술하시고 났을 때, 특히나 중년분들이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났더니 수술티가 너무나 좀 어색해, 아무리 좀 눈 처지고 이런 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좀 보기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늘어진 피부를 많이 잘라내게 되면 원래 눈꺼풀에 있던 원래의 눈꺼풀 피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얇은 데서 점점점 두꺼워지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얇은 데서 중간에 늘어진 피부가 없어지고 눈썹에 가까이 있는 두꺼운 피부가 갑자기 이렇게 딱 만나게 되니까 얇은 피부에서 갑자기 두꺼운 피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접히는 모양이 어색하고 인상이 세졌다, 어색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원래 있던 눈꺼풀의 피부를 유지를 하려는 목적으로 눈꺼풀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 눈썹 아래에서 늘어짐은 없어지지만 원래 있는 이 피부, 얇은 데서 점점점 이렇게 변하는 그 눈꺼풀의 피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색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썹하 거상술은 이런 늘어짐의 목적을 해결하면서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 수술티가 안 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다 좋으냐? 이게 또 적용이 안 되시는,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윗눈꺼풀 피부 자체가 두껍게 변하면서 어색해지는 것인데, 원래부터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눈이 쑥 꺼져 있어 가지고 여기가 안 그래도 좀 지방 이식하자, 필러 맞자 이럴 정도로 눈이 꺼져 계신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피부가 자글자글하니 잔주름 많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눈 늘어짐을 들어주면 꺼짐이 더 드러나고 오히려 자글거리는 주름들이 이상한 주름들을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술하고 났더니 더 어색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조직이 원래가 얇고 눈 위가 꺼져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쌍꺼풀 선에서 수술하시는 게 적합하고, 피부가 너무 두껍고 안 그래도 지방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처럼 두꺼우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눈썹하 거상술 이쪽이 적합하신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절충을 하는 방향들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눈썹과 거상술의 한계점이 좀 있는데, 잘라내는 피부를 자를 때 흉터가 안 보이게 하려면 눈썹과 거상술이 또 한계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피부를 잘라낼 때 흉터가 안 보이려면 눈썹 아래쪽에 딱 붙어서 흉터를 좀 가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눈썹이 너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눈썹이 없으니까 그걸 가려줄 수 있는 눈썹이 없으면 흉터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썹이 너무 옅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살짝 문신 같은 거를 해서 흉터를 좀 가려주는 그런 작업들로 보완을 하셔야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절제해내는 피부가 눈썹보다 바깥쪽,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눈썹을 벗어난 부분에서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썹에 있는 가운데 부분의 처짐은 많이 올라가는데 눈 바깥쪽, 눈 안쪽 이쪽에 있는 늘어짐은 좀 해결이 덜 되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까마귀 발주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눈가 쪽에 늘어짐이 많이 있고 주름이 많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또는 여기 콧잔 등의 주름에 연결된 주름선이 많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눈썹파 거상을 해서는 그쪽 부분 주름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 수술 결과에 미흡함으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늘어졌느냐에 따라서 눈썹파 거상으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또 미흡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의료진한테 저희 특히나 오브제 성형외과 오셔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이었고요. 눈썹파 거상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